사람 시험지도 안 받아요. 제 아는 사람 나가세요. 그래야지. 아, 혹시 이거 문제 안 풀어온 사람? 풀었어요. 안 푼 사람? 안 푼 사람, 일단 오늘은 요지 문제니까, 내보내요. 좀 있어봐. 요지 문제니까 좀 따라오고, 이게 영어 선지로 바뀌거나 빈칸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너 나가서 풀어, 빨리. 지금요? 가서 풀어. 나중에 영상으로 봐. 모의고사 하는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 하는 거예요. 무슨 해요? 응? 1강, 1강이나 2강. 시간제국 평가. 아니야, 이제. 풀어왔지, 주장. 이것만 보면 돼요. 자, 일단 주장 문제 볼 거고, 보자. 모든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개 내가 골라놓은 문제들만 풀고, 그 다음 시간 되면 또 당신들 질문할 만한 거 받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재 구조는 2025학년도라 그래서 마지막, 가장 최근 기출, 작년 거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한 3개년, 4개년 정도 기출 문제가 붙어 있는데요. 아마 오늘 과제는 어렵진 않았을 거야. 아직은 쉬운 글이니까. 근데 이제 바로 뒤에 가면 이제 의미추론, 함축 의미추론부터는 미리 한번 볼까? 페이지 한 49페이지 한번 펴보시면요. 뭐 그냥 별 3개짜리 막 있지. 최고 오답률 2개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의미추론에 보면 58페이지 정도 가면 4개 문제가 싹 다 별 3개짜리예요. 그러니까 함축 의미추론은 전에 얘기했던 대입파악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일단 요거는 다음 시간 과제 때 좀 고생을 좀 하시고, 일단 오늘은 우리 34페이지로 돌아가서 몇 문제만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혹시 34페이지, 35페이지 여기서 틀렸는데 내가 왜 틀렸는지 이해 안 되는 문제 있는 사람 있나? 여기는 어렵지 않았죠? 그다음 36, 37도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럼 38, 39 여기 있는 문제들도 괜찮았죠, 여기? 질문 있나 혹시 여기? 네, 태영이 몇 번? 4번이요. 39페이지에 4번? 또 다른 친구들 틀렸는데 이해 안 된 거 있나? 괜찮아요? 자, 그럼 40, 41은? 1번. 7번. 오케이. 8번. 7, 8.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90, 11, 12 여기서 또 있나요? 42, 43페이지. 여기 괜찮죠? 그 다음에 44, 45페이지는 그냥 다 풀어볼 겁니다, 이거는. 나름 별 2개짜리 문제니까. 그래서 총 7문제 정도 풀면 시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또 문제 더 살펴볼게요. 일단 39페이지 4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보자. 요거구나. New Ideas. 39페이지 4번. 네. 37페이지 7번이요. 37, 7. 오케이. 자, 그럼 39페이지부터 일단 보고 37까지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39페이지에 4번 한번 봅시다. New Ideas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고, 이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닙니다. 나 빠르게 읽어볼게요. 새로운 아이디어는 예를 들어서 those, 요거 받아주는 게 new ideas죠. inspired by scientific development. 자, 이런 것들은 are often aired, 전송되고요. critic, 저건 비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비판받는다. 방송되고 비판받는다. 우리의 대중문화에서 뭐의 일부로서? healthy process of public debate. 아주 건강한 과정의 일부로서
대중 토론의 과정의 그런 건강 과정의 일부로서 비판받는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과학 발전에 의해 생긴 그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대중에 의해 비판받는다라는 내용까지 일단 나온 거야. 비판을 받는다. 그리고 scientists sometimes deserve the criticism. 과학자들은 받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받을만 한 거야. 그런 비판을 받을만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론 너무 쉬운 글이어서 이런 장치까지 쓸 건 아니지만 여기 sometimes라는 시그널이 있으면 이거는 상당한 경우에 뒤에 뒤집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처음에 일단 비판받는다라고 하겠지만 뒤에 가면 야 근데 비판하면 안 돼라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선입견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나와요. But 그러나 the popularization of science 과학의 대중화는 will be enhanced 향상될 것이다. 뭐에 의해서? Improving the widespread images of scientists. 자, 이게 이 글의 요지입니다. 바로 나오지. 그러나 과학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는 확산된 과학자들의 이미지의 개선에 의해서 개선될 것이다. 즉 원래 과학자들이 비판받을 만한 요지가 있어요. 비판받는 게 정당하기도 해. 어떤 경우에는. 하지만 우리가 과학에 대한 이미지, 과학을 좀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묘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요지였습니다. 그럼 벌써 답이 보이죠? 좀 더 가보자. Part of the problem may be that. 자, 그 문제의 일부는 이하다. The majority of people who are most likely to write novels, plays, and film scripts. 자, 이렇게 관계사절 이렇게 열리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소설을, 연극을, 그리고 영화 대본을 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were educated in humanities, 인문학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여기서 이미 메인 아이디어 전개는 다 끝난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대부분 소설을 집필한 사람들은 국문과 영문과 출신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과학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아주 얕은 이해를 기반으로 과학자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야. Not in the science, 과학에서 과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게다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few scientists turned writer. 이렇게 이거는 뭐 당연히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요. 좀 우리가 넓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과학자들에서 작가로 전직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겠어? 이 사람들은 과학 전공을 하고 소설을 쓰고 있는 거야. 그치? 이공계 출신 작가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few란 표현이 있잖아. 요거 부정 표현이죠.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거의 없는 사람들조차도 have used, 사용했어요. 그들의 scientific training. 그들의 그 과학적 트레이닝을 사용했어 as the source material for thrillers that further damage the image of science and scientists. 과학과 과학자들의 이미지를 더욱 해하는 스릴러, 공포물 있지. 과학 가지고 공포 소설 쓰는 거 있잖아. 막 이제 2024 뭐 이런 소설 있잖아요. 2012였나? 뭐 그런 소설들이 있지. 자, 그런 거를 쓰는데 자기의 트레이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정말 그 극소수의 과학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그 자기가 아는 과학 지식을 사실은 이 과학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대중 입장에서는 과학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지. We need more screenplays and novels that present scientists in a positive light. 자, 물론 이 글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문제 푸는 게 최선입니다. 근데 만약에 못 풀었으면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필자의 주장 요지 찾고 있죠? 필요하다, need, 뭐 must, should.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주어 진주어 구문 같은 경우는 it is crucial, it is necessary 이런 표현이 있으면 그게 그대로 주제문이 되는 거거든. 우린 필요해. More screenplays and novels that present scientists in a more positive light. 더 긍정적인 면에서 과학자들을 묘사하는 그런 소설과 연극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문이 그대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그대로 풀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7번에 7번 보고 넘어가죠. 37번에 7번, 37페이지에 7번 지문 보고 넘어가 봅시다. 이 7번이 그래도 작년에 출제됐던 유형의 문제들 중에선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별 하나짜리긴 한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자. We almost universally accept that playing video games is at best a pleasant break.
여기도 universally accept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대중적으로 받아들인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럼 뒤에 가서 어떻게 된다고? 뒤집힌다고.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시그널이에요. 자, 우리는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요. 비디오 게임을,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은 at best a pleasant break. 이거 그냥 진짜 그 최고의 효용을 따지더라도 이거 그냥 약간의 휴식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은 야, 컴퓨터 게임 하는 건 어떠한 가치도 없고 그래도 그나마 뭔가 하나를 인정하자면 휴식 정도 된다. 요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More often, what prevents a student? 자, 더 자주 어떻게 보이냐면요. What prevents a student from accomplishing their goals? Prevent A from 동명사 구조 나왔죠. 학생들이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통 받아들여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린 보편적으로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목표 달성을 못하게 하는 거고 진짜 그래도 진짜 아주 어떻게 하나를 인정하자면 뭐 그나마 휴식 정도 가치는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games catch and hold attention in a way that few things can. 자, 게임은 집중력을 확 잡아주는 기능을 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거의 극소수의 것들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게임만큼 우리의 시선을 확 잡아끄는 그런 매체가 잘 없잖아요. 이제 도파민 팡팡 터지잖아, 게임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And yet, once they have our focus, 자, 일단 우리의 집중을 가지면 they rarely seem to offer anything meaningful. rarely 부정어죠. 부정어기 때문에 그들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meaningful to help students grow in their lives outside of game. 게임 이외의 삶에서 학생들이 성장하는데 거의 어떤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계속 같은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게임이 문제다라고 지금 필자는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야. While this may be true for many games. 자, 우리 여기 더 들어가기 전에 while이라는 이 접속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While, although. 이거 무슨 뜻이죠? 뭐뭐하는 동안 말고 while이랑 although 바꿔 쓰는 거 있잖아. 이거 무슨 뜻이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풀 때 while 뒤에 붙어있는 이 내용이 중요할까? 아니면 콤마 찍고 있는 주절이 중요할까? 밖에 있는 주절이 중요하겠죠. while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진짜 시간이 없으면 이거 안 읽어도 돼. while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임에도 불구하고 뭐뭐이다 여기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while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자, while this may be true for many games. 많은 게임이 사실일 수 있지만 진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while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냐면 while although 뒤에 붙어있는 문장이 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있는 문장이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가 하나의 단서로 사용할 수 있겠지. 안에 건 안 중요하고요. 밖에 게 중요합니다. We are too easily ignoring. 자, 우린 너무 쉽게 무시하고 있다. Valuable tool that could be used to enhance productivity instead of derailing it. 자, 우리는 아주 가치 있는 도구를 무시하고 있어요. 아마 이 가치 있는 도구가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문맥상? 게임이겠지, 게임. This may be true 부분은 이 게임이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약간의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거 말고 학생들이 게임을 함에 있어서 그 게임 밖의 삶에서 어떠한 개선을 얻지 못한다라는 걸 인정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 쉽게 이 가치 있는 도구를 무시해버린다. 어떤 도구냐? That could be used to enhance productivity.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이 귀중한 도구를 너무 쉽게 무시한다. Instead of derailing 것을 탈선시키는 것 대신에. 자, rather it is desirable that rather 자, 대신에 라는 뜻이죠. That desirable. desirable 요것도 주제를 얘기하는 표현 중에 하나겠지. that 이하가 희망된다. that 이하가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표현이잖아. 이거 그대로 주제문에 갖다 쓰는 표현이에요. It is desirable that. 자, that 이하 여기 중요합니다. We develop games that connect to learning outcomes we want for our students. 자, 뭐가 권장되는 거야? 우리가 개발하는 거예요, 게임을. 어떤 게임이냐? 연결하는 게임 to the learning outcomes. 그 학습 결과에 연결하는 게임. 어떤 결과? We want for our students. 우리가 학생에게 원하는 그 학습 결과에 연결되는 게임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더 권장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게임을 비판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 게임의 어떤 장점적 요소를 활용해서 이걸 학습의 도구로 쓰라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at this will enable educators to take advantage of games' attention commanding capacities. 자, 이거는 교육자로 하여금 어떠한 이점을 누릴 수 있게 하냐면 게임의 그 집중력을 확 끌어당기는 그러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allow our students to enjoy their games while learning. 자, 배우는 동안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한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앞부분에선 게임 부정적으로 묘사했는데 여기 나오는 요 while 절부터 해가지고 게임의 긍정적인 부분, 게임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41페이지로 가서 7번, 8번 문제를 좀 살펴봅시다. 자, 보면 시작해보자. Occasionally individuals do not merely come out, as well as clearly state what is troubling them. 자, 일단 여기까지 문장을 좀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do not come out. 자, 요게 첫 번째 동사가 되겠죠. 그다음 as well as 이거는 뭐뭐 하는 동시에 또는 뭐뭐만큼이나 뭐뭐도라는 뜻이잖아. 원급 비교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만큼이나 이것도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급 비교는. 그렇잖아.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I run 그 볼트 씨만큼 내가 잘 뛴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이렇게 쓰면 나는 뛴다. 볼트만큼이나 잘.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 원급 비교. 그대로 갖다 쓰면 사람들은 잘 드러내지 않는다. 뭐만큼이나 clearly state.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자기 생각 잘 드러내지 않는다. 자, 뭘 진술하지 않냐? What is troubling them? 뭔가 그들이 짜증나는 상황에서 내가 왜 짜증이 났는지를 잘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리고 대신에 select more indirect means of expressing their annoyance. 자, 선택합니다. 더 간접적인 방법을 표현하는 그들의 짜증을. 즉 내가 야, 나 너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기분 나쁜 티만 내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열심히 찾아야 되잖아. One companion might talk to the various other in a way that is condescending and also indicates underlying hostility. condescending은 여기서 거들먹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말할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that is condescending. 되게 거들먹거리는 방법으로 말할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뭐고 약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누가 봐도 삐진 티 내면서 왜 내가 불만이 있는지는 얘기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한 also indicates underlying hostility. 자, 어떤 방법으로? 암시하는 방법으로 기저에 깔려있는 그 hostility, 공격성을 내가 삐진 티 내는 식으로 말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numerous other times, 또 상당히 많은 경우에 partners may mop and even frown without genuinely dealing with an issue. 저기서 얘기한 파트너스가 누굴 것 같아요? 저 파트너스가 누굴까? 대화 상대방이겠죠, 당연히. 자, 대화 상대방이 이거는 약간 기진맥진해 있다라는 뜻인데 그 제대로 내 의도를 잡아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의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r even frown. 얼굴 찡그리는 거야. 뭐 하지 않고 without genuinely dealing with an issue. 자, 요거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짜증난 티를 내면서 막상 지가 왜 짜증난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 그럼 B는 얘가 왜 짜증났는지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려고 하지 않겠죠.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Without genuinely dealing with an issue. 그 문제를 진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뭐야 하고 이렇게 넘어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뭔가 그래서 얘기하는 건 결국 간접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Companions may likewise merely prevent discussing an issue. 자, 그 동반자들은, 대화 상대방들은 마찬가지로 안 할 수 있어요. 예방할 수 있어. 그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왜? 아니, 제가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굳이 그걸 꺼내가지고 너 왜 기분 나빠?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 지가 얘기를 안 해주는데. 그래서 아예 언급하는 걸 꺼릴 수 있다.
by swiftly switching over topics. 그냥 자연스럽게 토픽을 바꿈으로써. 또는 when the subject turns up. 그 주제가 나타났을 때. 또는 by being. 여기 by switching, by being 이렇게 두 개가 병렬 구조입니다. being incredibly vague. 굉장히 추상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논의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문제 해결이 안 되겠죠. Such indirect ways of expressing temper. 자, 그렇게 화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are not useful. 유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they don't provide the individual that is a target of the behavior. 자, 여기서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provide가 사형식 동사란 말이야. 얘가 간접 목적어고 that is the target of the behaviors까지가 이 individual을 수식하는 관계사절인데 직접 목적어랑 간접 목적어 사이에 지금 콤마가 찍혀 있죠. 이거 굉장히 흔치 않은 경우예요. 원칙적으로 문법적으로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 사이를 콤마로 구분할 수 없거든. 구분한 경우는 원래는 이 절이 계속적 용법인 경우에만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명확하게 계속절이 아님에도 콤마를 찍었죠. 해석상 난점을 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어야 돼. provide는 사형식 동사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individual, an idea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잡아내야 제대로 해석이 될 겁니다.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떤 개인이냐? That is the target of the behaviors. 그 행동의 대상인 그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뭐를? An idea of exactly how to react. 정확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유용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A가 B한테 삐진 척만 하면서 정확히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라고 얘기 안 해주는 거는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왜? B는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거든 거기서. 자, they understand their companion is irritated. B는 A가 화난 건 알아. A가 뭔가 심기가 불편한 거 정도는 알아. But the absence of directness, the absence, 부재라는 뜻이죠. 부재, 뭔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direct가 직접적인이라는 형용사죠. 여기서 this 붙이면 직접성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야. 직접성의 부재는 leaves them, 즉 그들을 남겨둡니다. 뭐 없이, without advice, 어떤 조언 없이 뭐에 관한 regarding what they can do to solve the issue.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이 친구가 찾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글의 결론이 뭘까? 여기서 명확하게 필자가 너 이렇게 해라고 직접 진술하고 있진 않아요. 간접적으로 추론해야 되지. 계속 뭐 하지 말라 그랬어? 간접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걸 지금 간접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글을. 아주 모순적인 표현이지. 간접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라는 글의 요지를 간접적으로 담은 글이다. 그래서 결국은 정답은 3번이겠죠. 문제 해결 위하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해야 한다라는 게 이 글의 요지입니다. 이해됐나요? 질문 있나 혹시? 괜찮아요. 8번 가보자. 바로 옆에. 자, 이것도 뭐 엄청 어려운 글까지는 아닌데 한번 풀어봅시다. 자, developing expertise carries cost of its own.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것은 비용을 수반합니다. 그것만이 비용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데는 어떤 대가가 따른다라는 뜻이겠죠, 이게. 대가가 따른다. We can become experts. 우린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일부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언어를 말하는 것 또는 knowing our favorite food.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아는 그런 점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단순히 우리의 삶을 살면서.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 영역들 있죠. 내가 뭐 좋아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대단한 추론 능력이 필요해요? 아니지. 내가 맨날 수업 끝나고 피자에 소맥을 한잔 한다는 것, 내가 그거 좋아한다는 걸 알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삶에 대한 대단한 추론을 할 필요는 없는 거란 말이야. 그냥 사는 꼬라지 보면 보이잖아. 그 다음에 언어. 물론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배우는 건 좀 어렵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우리 다들 한국어 말하는 거에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국어의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오진 않았다는 거지. 그치? 이런 것들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 여기부터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In many other domains, 다른 영역에서 expertise, 전문성은 요구합니다. Considerable training and effort, 상당한 훈련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 글에서 결국은 굉장히 긴 문장이었지만 이 but을 딱 중심에 잡아두고 앞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 앞부분은 쉽게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들, 뒷부분이 요 carries cost of its own 요거를 이렇게 구체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제 문제 풀 때 but, however 같은 역접의 연결사를 굉장히 잘 활용해야 돼요. 필자가 의도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자, what's more? Expertise is domain specific. 자, 심지어 전문성은 어떤 영역에 국한된다라는 뜻이에요. 영역에 국한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에 관해서 밑에 좀 읽어보자고. The expertise, 전문성 that we work hard to acquire in one domain. 자, 이렇게까지가 관계사절이고요. 우리가 지금 내신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문법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요거 관계대명사잖아. 요거 자리만 찾아보자. 어디죠? acquire. 그치. 여기 acquire 의미상 목적어 빠져있죠. 전문성. 근데 어떤 전문성이야?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그 전문성은 will carry over, 넘어갈 것이다. only imperfectly, 불완전하게만 넘어갈 거야. to related ones, 유관한 것들에게. 내가 A라는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아놨어. A-라는 영역에서 이 전문성을 완전히 활용하긴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줄까? 나 이제 영어를 원어민처럼 할 수 있단 말이야. 배운 거잖아. 근데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스페인어를 영어를 못하는 사람보다는 쉽게 배울 수 있겠죠. 어원이 같아요. 같은 라틴어 뿌리란 말이야, 이게. 나는 이 영어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스페인어는 아마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전문성이 불완전하게 전달된다는 뜻이에요. 내 영어의 전문성이 스페인어에 불완전하게 전달된다. 자, 반면에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게 수영을 잘하는 거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하등의 관련이 없겠지. 이때는 전혀 이 전문성이 전달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도메인 스페시픽이에요. 내가 특정한 한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더라도 유관한 영역에는 불완전하게 전달, 무관한 영역에는 아예 전달이 안 되더라. 전문성 키워봤자 오래 안 간다. 자, and not at all. 전혀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To unrelated ones. 무관한 것들에. In the end, 결국 as much as we want to become expert or everything, on everything in our lives. 자, as much. 우리는 굉장히 원해요. 전문가가 되기를 원해. 모든 영역에서. 자, 그렇긴 하지만 there simply isn't enough time to do so. 그렇게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Even in areas where we could.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망치질의 전문가 정도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쉬운 것들을 할 수 있잖아. 근데 거기서 뭐 할 건데? 얻을 게 없다는 거지. 그치? 다양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쉬운 일들은. 책상 옮기는 거 누구나 전문가 될 수 있어.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게 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영역에서 even in areas where we could, it won't necessarily be worth the effort. 그 노력에 상응하는 가치가 없을 것이다. It's clear that we should. 자, 여기 it's clear. 요것도 가주어진 조 나왔죠? 문제 풀기 위한 단서입니다. 자, 뭐가 명백하다. that 이하가 명백하다. We should concentrate.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명백해요. 우리의 전문성을 on those domains. 그 특정한 영역에 of choice that are most common and or important to our lives. 우리 삶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영역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럼 얘가 주제문이잖아. 우리는 어디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나에게 중요한 하나의 영역. 나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 하나의 영역에 이제 누구냐? 나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가장 중요한 그 딱 하나의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집중해야 되고 나머지는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 글의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의미 있는 영역 정해서 전문성 키워야 된다. 여기까지는 별 하나짜리 문제였으니까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44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별 2개짜리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뭐 별 2개짜리라고 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는.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속도를 낮춰서 한번 가보자. So bringing incredible creative projects like demands much harder work down in the trenches of day-to-day idea execution. 자, 이 문장이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뭔가 못 보던 단어들도 좀 튀어나오고 하지. 자, 굉장히 그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놀라운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가져오는 것은 우리 삶에 요구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요구합니다. Down in the trench, 이 trench가 참호라는 뜻이거든. 참호? 전쟁하는 거 참호 있잖아. 파가지고 수류탄 던지고 하는. today idea execution, 어떤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약간은 추상적이어서 물음표일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genius truly is 1% inspiration and 99% perspiration.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 에디슨인가? 그 양반이 한 말이거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뭐 땀인가? 노력인가? 뭐 그걸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 inspiration. 이게 영감이에요. 그 다음에 90% perspiration. 이거 뭐 노력이겠지? 노력. 땀, 노력. But we cannot forget. 자, 여기 but. 중요하겠죠? But. 그러나 보편적 지식 뒤에 나와 있는 but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맹점 또는 잘못된 부분을 짚어내는 거라고. 그러나 we cannot forget. 우리는 잊어버릴 수 없어요. The flip side. 다른 면을. 뭐에? Of that 99%. 그 99%의 다른 면을 잊어버릴 수 없다. 99%가 이거잖아요. 노력이 이면엔 반드시 뭐가 필요해? 그 1%의 영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내가 99%의 노력만 한다고 해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그 여기 이제 자연계 친구들이 많은 건 알겠지만 약간 문과적 사고를 좀 해보자고. 문과라고 생각해봐. 지금 다 문과야 지금.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지? 자, 근데 지금 99도야. 끓어 안 끓어? 문과적 사고. 끓어 안 끓어? 문과적 사고. 안 끓어야지 문과적 사고면. 문과적 사고에 의하면 딱 100도에 끓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가 아무것도 없다가. 이게 문과적 사고잖아. 그치? 자, 90 자, 사실이 아닙니다. 끓어요. 99도에서도 다 증발하고 있다. 자, 근데 문과적 사고로 보면 99도까지는 물은 안 끓고 있다가 딱 이 임계점을 넘기는 순간에 끓기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이런 얘기예요. 이걸 아무리 채운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1도씨가 없으면, 이게 없으면 다 헛짓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약간 좀 흐릿눈 문과적 사고로 좀 이해를 해주세요. 내가 문과여서 그래. 그렇지? 야, 학생들한테 이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99%의 그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t's impossible to solve every problem. 자,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은 불가능해요. 단순히 뭐만 가지고? sheer. 단순히 force of will. 의지만 가지고. 여기서 의지가 여기서 얘기하는 노력과 같은 말이 되겠죠. 99%의 노력, 땀을 쏟는다고 하더라도 그 1%가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물은 안 끓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노력과 무관한 영역에 있었지. 영감의 영역에 있었잖아. We must also, 자, we must 나왔어요. must도 이 요지, 주장 요지 문제에서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입니다. must 나왔으면 우린 뭐뭐 해야 한다라니까 필자가 이거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우린 뭐 해야 된다. 자, 우린 뭐 해야 돼? Also make time for play. 자, 쉴 시간도 있어야 되고 휴식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탐험할 시간도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The essential ingredient. 필수 구성 요소예요. Of the creative insight. 창의적인 영감의 필수적 구성 요소입니다. That help us evolve existing ideas and set new projects in motion. 자, 우리가 존재하는 아이디어를 진화시키기에 돕는,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돕는 그러한 필수적 요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던 요 the essential ingredients가 여기서 얘기했던 1%의 영감이 되겠지. 그럼 이거 가지고도 문제 바로 풀 수 있죠. 바로 보이지? 99%의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1%의 영감을 채워야 돼. 그 1%의 영감을 채우기 필요한 게 그거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는
약간 놀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휴식 시간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문제를 좀 탐험할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뒤에 이제 좀 빨리 읽어보면 Often this means creating a routine for breaking from your routine. 자, 이것은 종종 뭘 의미하냐면 루틴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무슨 루틴이냐면 breaking from your routine. 너의 루틴으로부터 벗어난 루틴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가 무슨 말일까 이게? 일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탈. 루틴으로부터 벗어나는 루틴을 만든다는 거는 일탈하는 루틴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일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일탈이다. Working on exploratory side projects just for the hell of it. 이거는 탐험적 부가적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흥미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 과학자들이 진짜로 무슨 돈 벌기 위한 프로젝트 하는 거 말고 그냥 자기 지적 호기심 채우려고 옆에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 1%의 영감을 얻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Or finding new ways to hotwire your brain's perspective on a problem. hotwire 이거 뭐 전선 연결, 전기 통하는 와이어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 그 뇌의 회로에 좀 이렇게 전기 통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방법도 좀 찾을 필요가 있다. 이게 다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일탈할 필요가 조금은 있다. To stay creatively fit. 자, 우리가 창의적으로 맞는 상태에 있기 위해, 즉 창의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we must keep our minds engaged and on the move. 자, 우리는 우리의 이 생각이 계속해서 작동하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장 큰 적은 창의성의 가장 큰 적은 nothing more than. 자, 뭐보다 많은 게 아니다. standing still. 가만히 있는 것보다 많은 게 아니다. 여기 nothing more than은 같다라고 해석하라고 내신 때 말씀드렸죠. 뭐뭐를 초과하지 않는다. 뭐뭐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두 개 같다는 거야. nothing more than, nothing less than 이거 그냥 없어도 되는 표현입니다. 똑같은 얘기야, 이거는. 그치? 자, 그래 13번 정답이 몇 번이죠, 그러면? 1번이겠죠. 다양한 경험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자, 그다음 14번으로 가볼게요. 요 14번은 사실 엄청 어려운 글은 아닌데 이 주장을 누구한테 했는지를 잘 찾았어야 돼요. 이 글의 주장, 요지를 찾는 문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거 안 찾는 거거든. 여기서 분명히 학교 측에다가 전달한 편지예요. 학교한테 야, 학교는 이런 거 해야 돼라고 얘기한 거야. 학생이 이런 거 해야 돼가 아니라고. 누구한테 무엇을 주장했는지를 잘 봐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거 못 보면 이상한 선지 골랐을 수 있어요. 자, given the right conditions, 적당한 조건이 맞는다면 entrepreneurship, 자, 기업가 정신은 can be fully woven into the fabric. fabric이 이게 뭐지? 구조? fabric. 직물. 저거 옷 만들 때 쓰는 그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원단?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이 woven 이거는 바느질 되다라는 뜻이에요. 직물에 바느질 되다라는 게 그러면 그냥 결합된다라는 뜻이겠지. 그걸 그냥 시적 표현으로 쓴 겁니다. 자, 기업가 정신은 완전히 결합될 수 있다. 어디에? 캠퍼스 라이프. 학교 생활에 완전히 결합될 수 있다. 뭐 하면서? Greatly expanding its educational reach. 자, 폭발적으로 확장시키면서 그것의 이 교육적 범위를 확장시키면서라고 합니다. 기업가 정신이 캠퍼스 라이프에 결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도 이제 졸업하기 직전까지 학교에서 맨날 나오는 카톡이나 문자 같은 걸 보면 무슨 뭐 창업센터, HID 창업센터 이런 데서 맨날 뭐 보낸단 말이야. 학교는 학생들이 스타트업을 창업하길 원해요. 왠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그걸 원하는 것 같아. 그래야 약간 학교 위상이 올라가는 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One study showed that 자, within the workplace 직장 안에서 peers influence each other. 동료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To spot opportunities and act on them. 어떤 기회를 찾는 데서 영향을 주고요. 또 그 찾은 기회를 가지고 행동한 데서 영향을 준다. 즉 상호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more entrepreneurs you have working together in an office, the more likely their colleagues will catch the bug. 더 비교급 문장이죠. 더 많은 이만큼까지가 더 비교급이다. The more entrepreneurs you have 하고 여기 지금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더 비교급이죠. 자, 네가 더 많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리고 더 많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사무실에 데리고 있을수록 the more likely, 자, 뭐 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의 동료들이 will catch the bug, 벌레를 잡을 가능성이 더 높다. 즉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추상적으로 표현한 거겠죠, 이거는. 그치? The study of Stanford University alumni found that those, 스탠포드 대학교 그 동문에 관한 연구가 뭘 발견했냐면 those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Who have varied work and educational backgrounds. 자, 다양한 직업 그리고 교육적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이 are 어떻다? 뭐 할 가능성이 높다. To start their own business. 그들의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Then 누구에 비해서? Then those who have focused on one role at work or concentrated one subject at school. 자,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 딱 하나의 역할에만 집중한 사람들에 비해서 또는 딱 한 과목, 딱 한 분야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자, 그럼 이 연구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창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겠지. 다양한 경험이 있을수록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을 보면 to cultivate an entrepreneurial culture. 창업 가능, 즉 이제 창업 친화적인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얘를 올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거죠. 이제 얘를 하려면 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하기 위해서 college and universities, 대학들은 need to offer,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a broad choice, 넓은 선택을 제공해야 한다. 자, 여기를 잘 봐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누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얘가 주어잖아. 대학이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넓은 선택을, 경험과 넓은 exposure, 노출을 to different ideas,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한 이 부분을 주제문으로 잘 잡았어야 돼요. 누가 뭘 해야 되는가에서 학생들이 보통 뭘 해야 되는가를 잡아내는 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누가 부분을 잘 저걸 놓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분명 여기는 대학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주어를 명백하게 살려뒀습니다. 자, they are uniquely positioned to do this. 자, 그들은 아주 독특하게, 아주 독창적으로 위치되어 있어요. 이런 걸 하도록. 이 they도 마찬가지로 대학들입니다. 즉 대학만이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대학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자, 뭐 함으로써? By combining the resources of academic programming, residential life, student groups, and alumni network. 자, 이것들을 통합함으로써 대학교만이 이러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 요지는 대학이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선지를 하나하나 날려보면 일단 1번 보면 훌륭한 기업가가 되기 위해 관심 있는 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자, 얘는 그래 요지를 완전히 반대로 해석한 거죠. 한 분야에 집중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거 틀렸고 완전히. 2번 대학은 학생들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대학이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래 요지였죠. 2번이 정답이고요. 자, 3번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학업과 대외 활동에 충실해야 한다. 자, 이걸 고른 친구들은 이걸 못 잡은 거예요. 이 글의 수신자가 대학이었어. 대학한테 얘기한 거라니까.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이제 술도 열심히 먹어보고 뭐 대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인턴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지. 그런 아이디어가 녹아있긴 해요. 근데 걔가 수신자가 아니잖아. 그래. 글은 지금 대학한테 쓴 거니까. 3번 아니고. 4번 다양한 소모임 활동 적극 지원해야 한다. 자, 아니고요.
대학생들은 학업 성취를 위하여 경험과 생각의 폭을 넓혀야 한다. 이것도 뭔가 폭을 넓히다라는 얘기가 들어오니까 이 글이 전반적인 요지랑 뭔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5번을 찍는 학생들이 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얘는 대학을 주어로 잡은 글이었다. 대학이 요거 해야 된다. 이런 글이었어요. 이런 실수 안 하게 조심하시고. 자, 질문 있나요 혹시? 오케이, 그럼 15번으로 가봅시다. 자, 보자. 15번. Consider two athletes who both want to play in college. 두 명의 운동선수를 생각해봐라. 이게 우리나라랑 좀 다른데, 미국에서는 대학교 운동선수가 전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에서 운동선수 하려면 고등학교 때 공부 다 때려치고 운동만 하다가 대학교 가서 선수 생활하는 그런 패턴이잖아. 미국에서는 애초에 그렇게 안 돌아가고, 내가 고등학교 이걸 좀 썰을 좀 풀어주면, 고등학교 운동부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그 공부 1도 안 하고 운동만 하는 그런 애들을 얘기하잖아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운동부는 시즌제예요. 그래서 봄에 특정한 종목이 돌고, 또 여름에 어떤 종목이 돌고, 가을에 또 도는 종목이 있고, 겨울에 도는 종목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농구, 얘가 겨울 시즌에 있고, 봄에 야구 이런 거 있고, 가을 쪽에 배구 이런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미식축구.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시즌제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학교 농구 선수라 그래서 걔가 농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농구 선수면 걔가 겨울엔 농구팀에 들어가 있다가, 보통 농구하는 놈들 피지컬이 좋거든. 걔네들이 봄에는 또 야구도 하고 가을에 미식축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미국에서 고등학교 생활이 이렇게 돌아가거든. 그럼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들이 대학 가서 이거 NCAA라는 뭐 그런 리그에서 뛰다가 대학 스카우터한테 딱 컨택이 되면 이 친구들이 장학금 받고 대학에 입학하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도 얘네가 대학교 가서 그냥 무조건 농구만 하는 게 아니고 학업 성적을 유지하고 농구팀에서 활동하면서 또 봄에는 야구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굴러간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미국에서 얘기하는 그 대학 운동부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두 명의 이 운동 선수를 한번 생각해봐라. They both want to play in college. 대학에서 운동하고 싶어하는 이 학생들을 생각을 해봐라. 한 명은 one says she has to work very hard. 한 명은 그녀가 굉장히 열심히 운동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the other, 여기 the other인 이유는 애초에 두 명이었죠. 한 명 여기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한 명. 또 한 명은 uses goal setting. 자, 이 친구는 목표 설정을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reate a plan. 어떤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냐? To stay on track and work on specific skills where she is lacking. on track이 이 경로에서 그러니까 경로 위에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derail의 반대말이거든, 이게.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work on specific skills. 그 특정한 내가 잘 못하는 거 있잖아. 농구 선수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레이업이 좀 약할 수도 있고 드리블이 좀 약할 수도 있고 그 특정한 영역이 약할 수 있잖아요. Where she is lacking. 그녀가 부족한 그 특정한 스킬에 집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자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거야. 그냥 누가 시킨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거고, 후자는 나는 이 영역이 부족하니까 이걸 내가 능동적으로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Both are working hard. 둘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but only the latter is working smart. 자, 후자만이 열심히 똑똑하게 일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죠. 자, it can be frustrating for athletes to work extremely hard but not make progress they wanted. 자, 이거 뭔가는 굉장히 빡칠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not make the progress. 그들이 원하는 진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건 굉장히 짜증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 전자에 해당하는 친구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지. 수동적으로 코치가 시키는 것만 하면 자기 스킬이 제대로 키워나가지 않을 수 있잖아. 자, what can make the difference?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명사절이죠. is보다 drive다, drive. 추진력이에요, 추진력.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추진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추진력이 뭐냐 하니 utilizing the mental gear to maximize gains.
사용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도구를 뭐 하기 위해서 수용치를 또는 얻어가는 것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신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거야. Made in the technical and physical areas. 어떤 이득이죠? 기술적 그리고 물리적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요게 지금 추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이 조금 어려웠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 드라이브가 정확하게 필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를 썼는지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려워요. 이걸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 아, 그냥 가끔 쉬면서 차 가지고 드라이브 좀 하면 되는,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놈들도 있단 말이야, 이게. 이 드라이브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써줬지만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석이 물음표일 수 있다. 그때는 이 대시를 잘 활용해서 필자가 지금 얘기한 드라이브는 이거예요. 그렇지? 필자가 얘기한 드라이브는 이 대시 뒤에 내용이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 드라이브는 방향을 제공한다. Sustains effort, 노력을 유지시킨다. 그 다음에 만들어낸다. Training mindset that goes beyond simply working hard.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을 초월하는 그런 훈련적 사고를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드라이브가 중요하다라는 게 이 글의 요지인 것 같지? 드라이브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Drive applies direct force on your physical and technical gears. 자, 드라이브는 직접적인 힘을 작용시킨다. 너의 물리적 그리고 기술적 그 장치에 직접적인 힘을 작용시킨다. Strengthening and polishing them. 자, 그것들을 강화하고 그것들을 이제 반짝반짝하게 닦으면서 so they can spin with vigor and purpose. 자,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필자는 그놈의 드라이브, 요 드라이브에 대해서 야, 이거 필요한 거야 라는 의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 이거 이미 다 풀린 문제지만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 while 부분만 다시 한번 챙겨보자고. while 이만큼 부사절이죠? while desire. 자, 이렇게 나왔다는 건 desire, 이게 필자의 주장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치? desire는 뭐뭐 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drive is what built them in the first place. 자, 드라이브라는 게 바로 그들을 만들어낸 그거다. 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while로 묶어서 desire 이렇게 날려버리고 desire도 뭐 중요하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도 중요하지만 드라이브가 진짜의 desire를 만들어준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정도 내용을 바탕으로 선지를 이제 추론을 해야 되는데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맞아 보이거든. 근데 필자 이렇게 말한 적 없다? 필자 오히려 단점을 극복하는 훈련을 하라 그래야 했잖아. 그녀가 못하는 영역을 채우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1번 아니고.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정신적 추진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 추진력이 드라이브니까 내가 이걸 이미 스포해버렸죠. 정신적 추진력을 잘 활용해서 디자이어를 채워야 된다. 이게 정답일 거고요. 자, 3번 단기적 훈련선 이런 얘기는 없었고 4번 육체적 훈련과 정신적 훈련을 균형 있게 병행해야 한다.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일 수 있어요. 맞아 보여. 근데 필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 이제 필자가 트레이닝을 밸런스 있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 생각인 거예요. 필자의 생각이 아니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5번 실행하면서 꾸준히 수정하여야 한다.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여기? 수정하라는 얘기는 없었지. 그치?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까지는 있었지만 이거를 가면서 조금씩 수정해야 된다라는 것도 내가 내 머릿속에서 읽어낸 문장이라고. 필자가 써놓은 문장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었지만 약간 매력적인 오답이 여기저기 좀 배치가 되어 있었다. 저희 16번 보자. 자, 이 글은 절반만 읽으면 이상한 요지를 고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요 글을 틀린 친구들은 글을 끝까지 안 읽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약간 감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가 있나요? 지금? 보통 시험 기간에 그렇지, 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좀 감정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죠? 또 언제 있지? 이별 직후. 약간 이런 타이밍 있잖아. 이별 직후라든지 시험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약간 우리 감정적으로 좀 불안전한 상태에 있죠. 보통 우리가. 또 이별하니까 또 생각나는 것들이 많은데 일단 넘어가자고. Have you ever met someone while you were experiencing significant emotional, psychological, or physical stress? 자, 넌 누군가 만나본 적이 있니? 뭐 하는 동안? 네가 경험하고 있는 동안 상당한 감정적, 심리적, 그리고 물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동안 누구를 만나본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Perhaps you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for a final. 어쩌면 네가 밤새 깨어 있었을 수도 있어. 기말고사 공부하느라. 또는 maybe you learned. 자, 네가 알게 된 거야. Their grandparents recently died. 최근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거를 알게 돼서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좀 와닿지 않는 얘기는 그냥 이별했다 생각하세요. 이별하면 좀 그렇거든. 좀 그래. 자, you likely exhibited behavior. 자, 너는 뭐 할 가능성이 높아? 행동을 보여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어떤 행동이냐? That are not consistent with how you usually act. 일관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여줬을 가능성이 높아. 근데 뭐랑 일관적이지 않은 거야? With how you usually act. 네가 일반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일관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여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나는 뭐 굉장히 이제 평탄한 성격이지만 무슨 이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감정적으로 동요한 상태면 다른 사람들을 평탄하게 못 대할 수도 있잖아.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A양이 있어, A양. 이 친구가 원래 완전 낙천주기자, 극 ENFP란 말이야. 낙천 그 자체예요. 근데 이 친구가 3년 사귄 남자친구가 사실 자기 뒤에서 바람 피고 있다는 걸 알고 헤어졌어. 그래도 낙천적일까, 이 친구가? 그러긴 어려울 거란 말이지. 이제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면 이 사람의 원래 성격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이 나오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보일 수 있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네가 평소에 행동하는 것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meeting someone,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언제? When you are extremely stressed. 네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을 때 누군가 만나는 것은 can create,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n inaccurate impression. 너에 대한 부정확한 그런 인상을 남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읽었을 때 솔직히 글의 요지가 보이죠? 물론 잘못된 요지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 그러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사람 만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그거 그대로 가서 내려가면 그대로 틀린다, 이거는. 필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사실. 필자는 여기서 네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누군가 만나는 것은 너에 대한 불완전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므로 만나지 마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번을 고른 친구들은 글을 여기까지만 읽고 푼 거야. 아마 있을 겁니다. 2번 고른 친구들. 여기까지만 읽고 풀면 2번 골라요. 자, 뒤에 읽으면 이런 이유에서 recognize that, 인지해라. 명령문 나왔네. 주장이잖아. 필자의 주장. 인지해라. that 이하를 인지해라. 우리의 첫인상이 of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also maybe, 또한 뭐일 수 있다는 거? perceptual errors. 이거 지각적 오류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라. 이게 진짜 필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행동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 만나지 마, 이게 아니고 네가 다른 놈 만났을 때 걔가 정상 상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걔의 이미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는 게 글의 요지였습니다. 이거 보이죠, 이게? 자, to help avoid committing these errors. 이런 오류를 발생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뭐 해라? 또 명령문 engage in perception checking. 지각 확인을 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which means that we consider a series of questions to confirm or challenge our perceptions of others and their behaviors. 자, 여기서 계속절이죠. 콤마 위치 계속절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읽지 말라고 했겠지만 우리가 이게 뭔지 모르잖아. 선행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이때는 읽어야 돼요. 선행사가 예를 들어서 뭐 아돌프 히틀러, 뭐 도널드 트럼프 이런 사람이 나오면 안 읽어도 되지. 왜 히틀러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는 명사가 선행사로 나오면 계속절 안 읽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명사를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읽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 perception checking은 뭐냐면 우리가 고려하는 거예요. series of questions.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야. to confirm. 확증하기 위해서 또는 challenge. 반박하기 위해서 뭐를? 우리의 인지를. 다른 사람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인지를 확정하거나 또는 반박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던져봐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한 방에 이 사람을 쟤는 원래 이런 놈이야 라고 낙인 찍어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지. 왜? 나 자신도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내 원래 모습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see if you can provide two possible interpretations for the verbal and non-verbal behavior observed. 자, 여기까지 일단 읽어볼까요? 자, 네가 뭐 할 수 있는지 뭐냐면 제공할 수 있는지 봐라. 두 개의 가능한 해석을 제공할 수 있는지 봐라. 즉,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두 개 이상의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라고. 얘가 기분이 나빠서 그냥 이런 건지 원래 이런 놈인지 이 사람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판단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verbal and non-verbal behavior. 언어적 행동 그리고 비언어적 행동, 관찰된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개, 두 개의 해석이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사람의 진위가 따로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봐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seek clarification of it. 그거에 대한 명료화를 해라. 그러니까 명확하게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진짜 진위가 뭘까? In order to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 the accuracy of your evaluation, 너의 평가의 정확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실 요거는 여기 요 recognize 요 명령문부터 읽으면 여기부터 읽었으면 아마 대부분 문제는 맞췄을 텐데 문제는 저기까지 안 읽고 푸는 친구들이 있어서 2번을 고른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1번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오류가 없는지를 점검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풀었던 문제 어땠어요? 어렵지 않았죠, 오늘 거는? 다 맞은 사람 혹시? 우리가 몇 개 풀었지, 총? 3개요. 아니, 우리가 총 이번에 과제로 풀어온 게 23문제예요. 23개 다 맞은 사람 있나요, 혹시? 22개, 하나 틀린 사람, 하나. 2개. 3개 틀린 사람. 오케이, 3개 틀렸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 과제는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좀 있어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52페이지부터 있는, 아니지. 48페이지부터 있는 의미 추론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대입학에서 제일 어려운 유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일단은 이거 넘어가고 뒤에 있는 요지 추론, 주제 추론, 제목 추론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요 함의 추론으로 돌아오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66페이지에 있는 요지 추론 문제 66부터 77페이지까지 있는 모든 문제를 좀 풀어 오시고요. 자, 오늘 풀었던 것보단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별 3개짜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유형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이제 주제 추론, 그리고 제목 추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을 쉬잖아. 쉰대요. 1월 1일이라 쉰대.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게 A1반이랑 A2반의 진도가 달라지기 시작해. 지금도 이미 달라졌거든. 하나 밀렸거든, 우리가. 1월 1일에도 쉬면 우리가 진도가 2타임이 밀리기 때문에 A2를 쉬게 해요. 아니야. 그래서 1월 1일에 그냥 정상 수업을 할까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떨지 내가. 못 나와야죠. 뭐라고요? 언제 하고? 1월 1일에 정상 수업을 그냥 1월 1일에 정상 수업 1월 1일 날까지 좀 우리 문제예요? 약간 우리 A1이랑 정시반 모아가지고 근데 어차피 안 오는 애들 있으면 2타임 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고 그래서 우리 요 정도 부담으로 가는 거네. 나중에 봐. 우리가 아마 1월 초까지는 요 정도 부담으로 갈 거예요. 사실 이번 시간 과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죠. 수업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 아직까지는 괜찮았을 건데 나중에 봐. 우리가 방학하고 나면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도표에 의해 안내문 다 넘어가서 우리가 빈칸 추론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162페이지에 빈칸 추론 문제가 총 한 100개 정도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푸는 속도로 풀 수는 없어, 아마.
그래서 아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단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고 거의 1월의 상당 부분을 빈칸 추론에 할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월의 상당 부분을 뒤에 있는 이제 무관한 문장 찾기, 순서 삽입 여기에 할당한다고 보면 일단 이 책을 2월까지 해서 끝내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혹시 먼저 끝나면 그 나 고난도 모의고사 책도 나한테 있으니까 그걸로 좀 더 실전 훈련을 하면 되고 이제 이 정도 풀고 3월 모의고사 들어가면 거의 씹어 먹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질문 있나요 혹시?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단어 제시 명단을 근데 여기요.